돈 되는 정보 찾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 기사 읽기에 앞서서 진단키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뜨겁고 오늘도 급등세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2, 3주 전부터 이걸 다뤘었는데 부장님께서는 많이 올랐으나 더 간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전 속으로 진짜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라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CJN이나 EDGC가 3배, 4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투자를 했으면 이게 1억 원이 된 건데요. 네네. 어떻게 지금 정도에서 챙겨야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뭐 CJN이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EDGC라든가 전부 진단 키트와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펀더멘탈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투자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어디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기사 플로우들을 보면은 세계 뉴스 그리고 바이오에 관련된 흐름의 뉴스 여러 가지 뉴스를 참고를 해봤을 때 계속해서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은 ING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투자자 관점이 아닌 트레이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급은 그런 쪽으로 몰려 있으니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이는 시점이 곧 임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싶은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고 트레이딩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펀더멘탈에 기댄 게 아니라 수급에 기댄 수급 논리로 인한 테마주의 움직임이다.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내용 기억을 하면서요. 머니투데이 조간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는 한국판 양적 완화를 다루고 있고요. 뭐 미국만 돈 푸냐, 우리도 돈 푼다, 무제한으로 돈 푼다. 한국은행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화답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내용으로 이 미국 상황도 정리해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흘 만에 바닥에서 20% 넘게 반등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 약세 탈출 신호를 20%의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20%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더 갈까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시장 관점을 유지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의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진을 예상할 수 있으나 돈이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통화 스와프도 얘기 나왔고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700조? 예,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2,700조 원? 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 이제 투여가 되는데 그 대상이 가리지 않고 기업, 개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고용 불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다, 기업들의 실제 좋지 않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까딱까딱해서 희망 쪽으로 방향성을 틀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 증가수가 조금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 플로우가 어제부터 미국과 이탈리아의 확진자 증가 수도 조금 감소하는 기조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뭐가 남았냐면은 해소가 돼야 되겠죠. 나와야 되겠죠. 백신,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올라와줘야 우리 시장이 견조하게 다시 유지가 되고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 저희도 들여다보면서 시장 방향성 체크해 볼 텐데요. 시장의 변동성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변동성은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는 1,800선까지는 코스피 기준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2008년도에 통화 스와프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올랐다가 그다음에 전저점
살짝 위에까지 빠졌다가 그다음에 주가가 한 1년 반 이상 2년 정도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림을 가지고 시나리오 가지고 계속해서 요번에 한번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전저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아니라 과거 시나리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바라다 보셔야 되고요. 우리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자 관점은 아주 시차를 둔 긴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트레이더 관점이라고 하면은 참여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이렇게 입히고 있는 상황도 이례적일 뿐더러 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각국에서 정책적인 공조로 양적 완화나 대응책을 빠르게 내고 있는 것도 또 이례적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 예측보다는 이제 대응 측면에서 저희도 관련 내용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산중공업 이야기인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쇼크를 받았던 기업. 이제는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수여를 받는데 산은과 수은에서 긴급대출 받게 됐습니다. 일단 뭐 보유 주식이나 부동산 담보로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어려운 상황은 지나간 걸까요? 오늘 시장 내에서도 두산중공업이 급반등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려운 상황이 지나간 거 아닙니다. 아니고 회사가 이 정부의 자금을 지원을 받은 거죠.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되었었고 이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은 채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표면적으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될 것이고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앞으로 무엇인가를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형태의 또 사업을 구상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만약에 실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도 많고 채권자로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자로서 지위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아니다. 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책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린 거지 이게 완전히 자금 경색이 해소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 두산중공업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두산 계열사 중에서 괜히 압박을 받았었던 그 네. 펀더멘탈 괜찮은데 두산중공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같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볼만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두산솔루스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요. 예, 두산솔루스 상당히 뭐 좋게 보고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 회사들은 사실 현재 요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는 두산중공업에 이제 국한되고 자금을 지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문제를 해소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보고 두산솔루스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고 보고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두산이 두산중공업의 보유 주식 부동산 담보로 제공한다고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니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X입니다. 예, 아유, 갑자기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 주시니까 네. 보수적인 관점 챙겨놓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불황을 뚫고 흥행 성공한 기업 들여다볼 텐데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신형 아반떼가 대박을 냈다라는 소식, 사전 계약 첫날에 이 10,000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좀 눈에 띄는 게 정의선 부회장이요. 그렇게 주식을 사모읍니다. 어제도 또 추가적으로 샀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 사실 네.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여파로 수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3사도 같이 껴놓고 고민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도인데 개인이 정확하게 그 물량을 다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현 시장에서의 슈퍼맨은 개인 투자자죠. 그래서 예. 삼성전자에 의해서 현대차에도 주목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빠졌죠. 성장성은 논하지 않고
않다 하더라도 가격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이 4, 5% 정도가 되고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 9%까지 배당이 나온다. 최근에 제로금리 시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 개념으로 보았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자본 이득을 취할 수는 없으나 배당금을 4에서 9%까지 우선주까지 포함한다면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전략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주식을 열심히 사 모으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지표 중에서 오너가 사면은 좋다고 본다.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기차 부분에서 내연기관을 축소시키고 전기차 쪽에서 좀 더 성장하겠다는 지금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주 긴 관점에서 투자하는 분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상단을 잡고 그다음에 뭐 차트상으로 하단을 좀 잡아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장기도 좋겠지만 단기 관점으로가 더 괜찮다라는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현대차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수급 특징주 안에서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이 시각 어떤 종목을 살까? 유가증권 시장 쪽에선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전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다 포진이 돼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EDGC, 진단키트 관련주, 헬릭스미스 여기까지 다 제약바이오 관련주고요. EWK까지. 어떤 거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셨던 네네. 종목이고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예, 기 말씀을 드렸듯이 그 뭐 바이오시멀에 대한 성장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7월 말까지 인체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살아있다. 뭐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 치료제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기존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새롭게 특화된 치료제를 만드는 게 있고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관련되는 어떤 뭐 그 물질은 뭐 여러 가지 있죠. HIV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항암 치료 관련된 것도 있고 어느 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예. 예, 주목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다 써보고 있어요. 지금. 예. 어쨌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 SDI는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EDGC 예. 그거죠. 그 진단키트죠. 시젠과 EDGC 말씀 주셨던 종목이요. 그 트레이딩 관점 보셔야 되고 헬릭스미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는 항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제가 연초에 바이오시밀러 주목해야 됩니다. 예. 항암 면역 치료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코로나가 끼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면 여전히 글로벌 시장이 가장 큰 항암 면역 치료제가 주목받을 수 있다. 관련된 기업들을 역시 주목을 하시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재료와 수급, 이슈가 살아있다.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기관은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오늘 보네요. 현대차 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원익 QNC, KH마텍 오늘 새롭게 담고 있네요. JNTC 이건 무슨 기업이죠? 추후에 공부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예. 너무 많아서. 네, 모든 종목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예. 네. 코스피부터. 네, 기관 순매수 종목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아까 트레이딩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투자자 관점에서 좀 모아가십사 말씀드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화장품 쪽,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죠. 그래서 아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 KH바텍 킨지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빠졌을 때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PSK 이런 종목도 주목하셔야 되고 예.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 몰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은 제약 바이오 많이 담는데 기관 쪽에서는 IT 쪽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여전히 시장에 수급이 살아있고 재료가 네. 살아있는 건 네. 제약 바이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